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벨린입니다. 아하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제가 이거 처음 제작할 때 여러분 오늘 많이 추웠죠?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더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못 찍었어요. 그쵸? 그래도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설사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약간 몰랐던 점들 이런 게 조금 생기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쌍둥이 큰 딸이 설사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둘이 쌍둥이인데도 장이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런 장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설사를 좀 자주 하는 장이 약한 아이든 어른이든 이제 거기에 맞게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 기법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거를 잘 실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성인은 보통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소화관에서는 하루에 약 7리터 정도의 수분을 분비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수분들이 소장에서 재흡수를 하고 또 나머지는 90%를 뭐 대장에서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150에서 200ml의 수분만이 대변으로 배설이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몸에 다 남아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그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수분 배출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설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이유로 그 소화관 내에서 그 수분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수분 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분 흡수 기능이 저하되면서 변이 무르고 변에 이제 수분이 많아져서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설사는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행을 가서 물을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먹는 음식이 평소하고 달라. 그래서 장에서 이거를 거부하거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또 설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세균 감염 이런 걸로 급성 장염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통이 같이 함께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설사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복통은 그 설사의 그 여러 가지 원인, 그러니까 설사를 할 때 복통이 일으킬 수도 있고 다른 점으로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런 원인들을 그 장의 그 운동이 평소보다 심해지면,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평소에 우리가 막 요만큼을 먹어, 이런 음식을 먹어, 그래서 이걸 먹어가지고 평소에 운동을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과식을 했어.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복통이.
그쵸, 우리 많이 먹으면 어쨌든 많이 먹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어제부터 다이어트 들어갔어요. 이제 앞으로 영상 찍으면서 팔의 굵기를 팔의 굵기를 점점 드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는 비만에 대해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사는 원인에 따라서 이 삼투성 설사와 분비성 설사가 있다고 해요. 삼투성 설사는 그 소화관 내에서 수분 흡수가 잘 안 돼서 흡수가 불가능한 물질이나 뭐 농도가 높아지거나 이랬을 때 수분이 혈액에서 장 쪽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이동을 하면은 발생이 되는 게 바로 이 삼투성 설사.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낯선 곳에서 예를 들면 물이 바뀌었어. 아니면은 평소하고 다른 음식을 섭취를 하셨다든지 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설사가 삼투성 설사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음식이나 아니면 뭐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콩, 커피, 뭐 특정한 과일 이런 걸 먹고도 생기는 것도 삼투성 설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삼투성 설사는 그 장이 거부하는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섭취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섭취를 그 중단을 하면은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투성 설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순간적으로 이거를 보완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삼투성 설사예요. 그래서 이런 삼투성 설사는 보통 장 기능이 약하거나 예민한 사람들한테 이제 잘 나타나죠. 그런 분들은 조금만 뭐 잘못 드셔도 이제 딱 설사가 생기고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유산균이나 유익균,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잘 섭취를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장 건강을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이 둘이 똑같은데 정말 한 날 한시에 6분 차이로 태어났거든요. 6분 차이로 태어났는데도 너무나 다른 신체 구조와 그리고 성격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속에도 장 기관들도 많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똑같은 거는 없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건강도 내가 잘 맞춰서 지켜서 지키셔야 돼요. 내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비성 설사라는 거는 뭐 세균, 바이러스, 그다음에 식중독, 기생충, 뭐 각종 염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면역 결핍이나 스트레스도 이 원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대요. 이 설사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생제나 마그네슘이 함유된 제산제, 뭐 혈압약, 심장약 이런 것도 설사를 일으킨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약하신 분들인데 이건 조금 더 센 게 들어갔을 때 발생되는 걸 분비성 설사라고 하는데, 이 분비성 설사가 났을 때에는 항생제를 먹거나 뭐 질병 치료하는 약을 드셔야지 이제 이 증상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삼투성 설사는 그냥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뭐 잘못 먹었던 걸 조금 다른 걸로 섭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증상이 사라질 수 있는데, 요 분비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세균성 설사 같은 경우는 항생제 복용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 장내 세균총의 일부도 함께 박멸이 되거든요. 이 항생제를 먹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항생제를 복용하신 후에 꼭 유산균을 보충을 해주셔야 장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으세요. 그런 걸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설사를 빨리 멈추려고 우리가 그 제사제를 먹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이게 완화가 되기는 하지만 설사 원인균이 그 장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심하게 복통이라든지 탈수 증상, 그 다음에 기력 상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실 수 있고요. 그게 만약에 심한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식이요법으로 설사는 개선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심하게 배가 아프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잘 넘겨서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식이요법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거는 그 전해질과 전해질하고 당분을 음료수하고 함께 그 충분히 섭취를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네. 그리고 그 설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영양 성분이 많이 빠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되지 않도록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설사가 나면은 이제 이 수분이 다량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전해질은 나트륨, 칼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평소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하셔야지 탈수 증상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보다, 평소에 드시는 것보다. 그 다음에 경증 탈수가 있어요. 경증 탈수는 연한 주스, 일반적인 청량 음료, 그 다음에 묽은 수프나 깨끗한 물 등을 드시고 없애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과 주스나 탄산수는 괜찮대요. 사과 주스나 탄산수. 근데 감귤 주스나 알코올 음료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감귤 주스나, 그러니까 뭐 맥주 뭐 이런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물 1리터에 설탕 6티스푼하고 소금 1티스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하고, 그게 이제 그 전해진 물이죠. 그거하고 과일 주스 한두 컵 이렇게 마시는 게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되신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설사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각별히 우리가 또 물을 드셔주시는 걸 더 신경을 쓰셔야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할 때는 오히려 막 물 많이 먹으면 막 설사 더 하고 막 이럴까봐 안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설사의 이제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스트레스는 진짜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세균, 면역 결핍, 음식에 대한 것도 있고요. 세균성 독소, 그 다음에 기생충, 약, 장 질환들, 장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유효한 영양 성분을 보시면 유산균과 전해질 음료가 있대요. 그리고 나중에 영양 성분으로 나오는데 아연도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아연도. 유산균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내 유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장의 면역을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장 건강과 설사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유산균은. 그다음에 전해질 음료는 당과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의 섭취는 설사로 인해 부족해진 수분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삼투성 설사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대요. 삼투성 설사. 그 외에 이제 영양 성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건강 보조식품 같은 영양소로 따로 영양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아연은 세균성 장염이나 만성 설사로 그 장 점막에 생긴 염증 있잖아요.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이런 설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있었지만 몸에서 이렇게 수분을 많이 빼가지고 나가는지는 몰랐네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서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와 다이어트 워터 플러스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통 그 유산균을 생각할 때 뭐 장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장에 내려갈 때까지 그 유산균 농도가 그 높은 유산균이 좋은 유산균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산균은 그 살아있는 생균입니다. 그래서 장에 많이 도달하는 것보다요, 그 장 점막에 잘 부착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장 점막에 이게 부착이 돼서 번식하는 능력이 센 놈이 좋은 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 점막이 우리가 이제 그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융털처럼 생겼어요. 막 이렇게. 근데 이 융털 사이사이로 부착이 안 되고 그냥 싹 빠져버리면 이게 아무리 유산균 농도가 높아서 장까지 뭐 살아서 간다고 해도 여기 부착이 안 되면 얘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증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별로 좋은 유산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은 장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서 장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에서 번식을 하지 못하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장 점막에 착상이 되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장 점막에 착상이 못 되고 그냥 배출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마넥스의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살아있는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균주로 캡슐 하나당 100억 군 이상의 유산균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장 부착력이 그 어떤 유산균보다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장에서 생존율이 높아서 유해균 억제에 원활한 배변 활동에도 정말 탁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아지들도요, 강아지 막 설사할 때 굉장히 힘들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빨리 데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캡슐 탁 까서 뭐 물에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먹는 사료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설사가 바로 멈춰요. 정말. 궁금하신 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아시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워터 플러스도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얘가 그 북대서양 그린랜드 아세요 혹시? 북대서양 그린랜드나 아니 남극의
위델해에서 유래되어서 4,000년을 주기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순환하는 해양 심층수. 해양 심층수는 많이 들어보셨죠?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는 해저 200m 이하의 바닷물로 섭씨 2도로 온도가 유지되어서 세균이 번식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청정성이 유지되어서 풍부한 미네랄과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 워터 플러스 진짜. 그리고 얘가 왜 다이어트라는 말이 붙었냐면요, 가르시아 캄보시아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가 탄수화물 그 당 성분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완전 방지해줘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주 대단한 기능을 하는 그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양 심층수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가르시아 캄보시아와 또 밀 전분 유래 난소 화성 말토 텍스트린 그리고 폴리텍스트로스라는 이 두 가지의 식이섬유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내의 유산균 증식을 돕고 유산균의 증식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하고 같이 먹었어. 그럼 프로바이오틱은 장 그 벽에 붙어서 짝짝짝짝짝짝짝 붙어서 흡수를 하면, 얘를 딱 마셔주면 증식을 막 돕는 거죠. 완전 좋다. 그래서 배변 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립니다. 좋죠, 좋죠. 오늘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20분. 그리고 그 이외에 추천 제품에는 G3와 엘로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사 안 하실 것 같죠? 진짜 프로바이오틱스가 정말 조그매요. 그래서 드시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냥 하루에 하나씩 그거를 드셔주시면은 장이 정말 튼튼해지실 수 있어요. 아주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과 이 유산균이 아토피 심한 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장내 세균 이런 것들이 아토피하고도 엄청 큰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장 건강은 항상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장에서 모든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이 건강하시면 이 신체가 다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장이 불편하시고 막 변비 있으시고 이런 분들 상당히 신경질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연도 그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장 건강은 파마넥스가 지켜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 이제 설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제가 파마넥스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마벨님입니다. 오늘도 이제 밤이 좀 늦었네요. 그래도 전 여전히 밤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쌍둥이는 잘 자고 있어요. 어제 다이어트 했더니 배고파요. 빨리 자야겠어요. 여러분도 굿나잇 하시고 설사 없는 날들을 향해서 모두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잘 자요. 굿나잇.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짜잔. 짠짠짠. 축복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댓글도 좋으시고 전화번호도 남겨져 있으니까 문자로 하셔도 좋으시고,
하십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